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 하지 정맥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잘은 모르시는 분인데, 이런 요즘 카톡 제가 이게 노출이 되면서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어쨌든 다이버시라서 아주 반갑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올 들어 52이 된 여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불편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하지정맥류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수술도 권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걱정하는 것이 이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다이빙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다이빙 하는 게 괜찮을지, 이런 내용을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답도 안 드렸는데 미리 이 디카페인 스타벅스 돌체라떼 톨 사이즈를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정맥과 동맥의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거 설명드리고, 이 정맥류가 오는 어떤 그 병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다이빙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정도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혈관 이야기입니다. 혈관은 크게 심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산소를 잔뜩 먹으면 그런 동맥피를 조직에 갖다 주는 그런 동맥이 있고요. 그 동맥피가 조직으로 들어가서 산소를 내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이제 다시 심장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이 정맥이 있습니다. 몸 전체 부분 중에서 특히 하지, 다리 이쪽은 내려갈 때 물론 심장의 펌프에 의해서 피가 내려가지만 또 내려가기가 쉽겠죠. 우리가 어차피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거니까요. 근데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특히 하지의 경우는 산소 교환이 이루어진 정맥피가 심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게 인력과 싸워야 됩니다. 만류 인력과 싸워서 이게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약간의 구조가 다릅니다. 동맥은 그냥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냥 심장이 꾹꾹 짤 때마다 혈액이 동맥을 통해서 하지건 상지건 머릿속이건 그냥 쉽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혈액이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는 정맥을 통해서 오는데, 이 하지 쪽에서는 사실 인력 때문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심장의 펌프질의 영향을 조직이 받죠. 그리고는 만들어진 정맥피가 정맥 안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올라온 게 역류하지 못하게끔 정맥 안에 밸브가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 판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올라간 혈액은 다시 밑으로 역류하지 않게끔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정맥의 건강성은 이 밸브 역할이 아주 건강하면 정맥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맥류라는 것은 이 정맥에 있는 판막의 건강성이 손상을 입을 때 혈액이 거기 고이게 되는 것이 정맥류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이 올라가는 혈액, 거기에 비해서 내려오는 것은 이게 내려오면서 판막이 조금 방해를 받게 되면 이때 혈액이 심장으로 못 돌아오고 자꾸 고이면서 이제 정맥이 늘어나고 커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맥류를 일으키는 원인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밸브가 손상돼 밸브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혈액이 고여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지 정맥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하지처럼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얼굴에 이런 정맥류가 생기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사실은 돌아갈 때의 어떤 정맥이 이 판막에 문제를 일으키면 얼굴에 마치 거미줄 같은 그런 혈액이 이렇게 쭉쭉 그려지는 것을 볼 겁니다. 그런 작은 정맥류, 저희들이 거미 정맥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pider varicocele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것들이 잘 오게 되는 그런 위험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어차피 모든 장기가 나이가 들어가면 마모가 돼가지고 자꾸 서서 떨어지는 그런 wear and tear가 옵니다. 이 정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정맥류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에서는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남자들이 겪을 수 없는 어떤 많은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생리적인 경험을 일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생리가 그렇고요. 임신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어떤 폐경이 되면 그때 또 한번 그 기간 동안 많은 그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 호르몬의 변화를 추구를 해서 먹게 되는 피임약도 이런 질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빈도가 높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여성의 문제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기를 위해서 우리 체내에 산모의 체내의 혈액의 양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태아에게는 태아를 받쳐주지만 다리에서는 이 정맥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도 있는 걸로 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아마 최효숙 트레이너가 딸에게 미안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효영아, 그렇다고 해서 꼭 유전은 아니란다. 이런 게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만 있는 분들한테서 잘 나타나고요. 직업적으로 계속 서서 일하는 분들이나 또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분들은 이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아주 장기간 날아가면 소위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 이라고 하는 병이 있죠. 이것도 혈액이 심장으로 잘 못 돌아가서 응고를 일으켜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합병증이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라는 병이 오게 됩니다. 하지 정맥류는 나름의 합병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두려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궤양입니다. 궤양이라는 말은 좀 험하게 표현하자면 썩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발목 쪽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게 잘 옵니다. 그래서 발목 주위에 정맥류가 있는 그쪽에 만약에 통증을 야기하는 궤양이 나타나면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고여있는 정맥이 잘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이게 혈액 응고를 일으키면 이걸로 인해서 혈전성 정맥염이라고 하는 사실은 꽤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다리 깊숙이에 이 정맥류가 있는 분 중에서 다리 깊은 쪽에서 어떤 통증이 느껴지고 다리가 붓기 시작하면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하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출혈입니다. 이거 피부에서 아주 피상적인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혈관이 이게 터지면서 출혈을 일으킵니다. 흔히 뭐 그렇게 많은 양의 출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소한 출혈이라도 정맥류가 있는 분에서 출혈을 겪게 되면 얼른 병원에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는 방법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운동 아주 중요합니다. 산보 꾸준히 하시고요. 자전거 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우리 헬스클럽에서 하는 그 자전거 페달링 하고 이 끝구리를 해주면 하지 거상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꼭 끝구리까지 해서 완전히 뒤집지 않더라도 발 밑에 이렇게 뭔가를 두고 다리를 들고 있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GIF 파일에 있는 이 발목 꺾기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 운동이 사실은 정맥류 있는 분에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체중 조절 하셔야 됩니다. 음식도 저염식에 섬유질이 높은 고구마, 바나나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하이힐이나 너무 이렇게 조이는 양말은 안 신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 앉아서 일하시는 분, 그 다음에 종일 서서 일하셔야 되는 분,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자세를 자꾸 바꾸어 주는 게 맞습니다. 네, 뭐 정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초기 시절에는 정상이 뭐 전혀 없이 지나가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그 정맥류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검붉게 굵어지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막 불어서요. 나중에 보면 막 이게 뒤틀리게 됩니다. 누구나 이거는 보면 아이고 나도 이거 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그 시기쯤 되면 근육이 경련도 일으키고 통증 꽤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리가 자꾸 붓습니다. 이게 장기간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그때 통증이 이제 더 뚜렷하게 심해지고, 그 정맥이 굵어져 있는 그 부분이 간지럽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변색되기 시작합니다. 이 거미 정맥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지 정맥류 중에서도 좀 증상이 덜 심한 거죠. 이거는 그 정맥이 일반 하지 정맥류보다 조금 가늘게 나타나면서 색깔이 발갛게 혹은 파랗게 보입니다. 하지에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 사진에 보시듯이 이렇게 얼굴에 더 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초기 하지 정맥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진단은 사실 이 환자들이 육안적으로 보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보면 바로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그냥 우리가 CG는 눈으로 본다 그럽니다. 그 치료를 하는데요, 자가 치료로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고 혹은 악화가 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자가 치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 앞에 소개해 드렸고요, 다리 들어주는 거하고 압박 스타킹 많이 쓰죠. 이게 하지 정맥류에 도움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안 되면 수술을 하는데, 수술도 지금 워낙 다양하게 고안이 되어 있고 그 병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그 정맥류를 일으키는 정맥을 쏙 뽑아내는 것부터 아주 부분적으로 막고 잘라내고 뭐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수술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다이빙 하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이빙 할 때 저희들이 몸으로 겪어야 되는 수압이 정맥류를 심하게 만들거나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다이빙 자체와 정맥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수중에서 무중력 상태를 느끼면서 핀킥을 하는 것은 꾸준한 하지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 정맥류가 있는 분 중에서 다이빙하고 나서 통증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하는 어떤 범위, 그 다음에 수술하는 강도에 따라서 이 다이빙을 위한 수술 후 휴식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부 절개하고 하는 뭐 수술에서 특히 그 내부 장기를 하는 경우는 최소 4주를 권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내시경 수술 같은 거요, 이런 거는 아주 피부 절개가 작습니다. 심지어는 뭐 심장, 판막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PFO 수술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맥을 찔러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거 치유되는데 한 일주일이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없다면 이 하지 정맥류도 수술 후에 2주면 거의 다이빙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혈관 수술이니까 어차피 출혈로 인해서 피하에 그 피멍 같은 게 아주 진하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흡수되고 나서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절개 부위만 완전히 나으면 사실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염증 같은 것은 예방이 됩니다. 그러나 하지 정맥류를 그 질문 주신 분처럼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수술 끝나고 한 2주 지나면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면 다이빙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이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제가 여기저기 특히 그 광주 첨단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 과장님한테 많은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이빙 즐겁고 안전하고 오래오래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